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나랑 다른 남자랑 나와 비슷한 남자 중에 누구랑 연애를 하는 게 더 좋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나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만났을 때 좋은 부분이 있고 나랑 비슷한 부분을 만났을 때 좋은 남자가 있어요. 좀 더 깊게 진지하게 한번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아무 남자나 막 정말 개나 소나 만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연애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정말 아깝지 않을까? 후회가 되진 않을까? 이 사람과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고민들에 더불어서 이거 하나만 좀 제발 같이 고민을 해보잖아요. 그럼 정말 여러분들의 그 연애가 반 이상은 후회가 남지 않을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할게요.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은 나와 다른 남자라고 생각을 해서 만나야 되는 부분은 나와 그냥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만나면 좋은 거는 내가 살아왔었던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단연 좋아요. 내가 좀 더 그 사람에게 배울 부분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크게 배움을 이야기를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같은 현상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은 또 다르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깨닫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는 다른 세상과 다른 경험을 하면서 그 사람이 배웠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움을 키워가는 부분. 그렇게 두 가지가 존재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느꼈었던 부분에서 배움은 우리가 마치 역사를 배우는 것과 비슷해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나와는 다른 생을 살아왔었던 사람들이 결국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그 위기나 고난을 극복을 했나,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게 우리의 인생에는 좀 더 배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은 나는 어떠한 문제가 들이닥쳤을 때 난 감정적으로 대처를 했어. 근데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감정적으로도 화가 났지만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잘 해결할 수 있었대. 그럼 우리는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남자를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직장이냐? 그럼 그냥 여러분들이랑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직장인을 만나면은 좀 어느 정도 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배움의 측면에서는 좀 덜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물론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배움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직장이냐? 그럼 아니면 사업가를 만나본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프리랜서를 하는 사람이면은 뭐 그냥 직장인에서 좀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을 만나본다던가, 여러분들이 학생이냐? 그럼 직장인을 만나보는 거.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보는 게 그 부분은 분명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슷한 남자라는 이 측면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결이 같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꼭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맞는 남자를 만나야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다시 한 번만 복습 겸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은, 첫 번째를 이야기하면은 여러분과 남자의 가치관이 얼만큼 비슷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섬세함의 정도가 얼만큼 비슷한가,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적인 성향이 맞는 사람을 만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는 좀 민감한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좀 패스를 할게요. 첫 번째랑 두 번째만 오늘 좀 자세하게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마치 이 가치관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옳고 그름의 그런 정답의 기준을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보단 이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완벽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여러분들의 직업 중에 좀 더 섬세한 걸 요구하는 직업이라면은 정확한 게 좀 더 중요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이 좀 더 판매직 아니면 생산직, 서비스, 뭔가 좀 더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라면은 효율성을 좀 더 중요시 여기겠죠. 그게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자리매김할 거고, 남자를 만날 때도 순간적으로 은연중에 이런 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바로 나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비슷한 남자를 만나는 측면에 있어서는 나랑 가치관이 진짜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결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섬세함의 정도가 맞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은 그 남자보다 좀 더 무디고 눈치가 없고 섬세하지 못하다면은 그 남자는 여러분을 만나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스트레스를 받냐면은 얘는 왜 이렇게 생각이 짧아? 얘는 생각이 왜 이렇게 어려라고 생각을 할 거고, 여러분들은 답답할 거예요. 그 반대의 상황이 돼도 마찬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눈치가 어느 정도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라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좋아, 나를 좀 잘 케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좋아, 물론 그런 사람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보다 섬세함이 너무 차이가 나버리게 되면은 그 남자는 여러분을 배려한 걸 여러분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자는 어리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생각을 하지? 행동을 하지 하면서 혼자 생각을 하고 좀 멀어지게 되는, 감정적으로 내가 방어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해를 낳게 되고 이별을 낳게 되고, 감이 오시죠? 그래서 정치 성향은 지금 잠깐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정치 성향이란 건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삶을 결정짓는 방식 중에 하나가 돼요. 진보적인 사람과 보수적인 사람, 그게 분명히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건 남녀 문제에서도 정말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종교적인 문제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 그런 거 피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한평생을 같이 보고 사는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과 연락하면서 연을 이어가는 동안에는 계속 만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덮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과 내가 좀 더 진지한 관계가 되길 바라고 좀 더 깊은 관계가 되길 바라면은 이 정치 성향이라는 것도 분명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로는 이 정치 성향이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진짜 맞추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더 결혼을 하실 분들이라면. 이게 왜 정치 성향이 왜 중요하냐면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굳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가지고 너 그따구로 살면 안 돼, 너 그거 잘못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분이 여러분들 중에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못 받아들여요. 그거는 그냥 누군가 개개인이 그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살아온 그 삶이 나는 맞다라고 가지는 그런 신념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신념을 부정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같이 동조를 하고 응원을 해주는 사람이냐, 그 기준을 나누는 것 중에 적나라한 게 바로 정치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게.